제 눈에는 경찰은 없었어요. 그리고 차량도 거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잘나가는 후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썰푸는 후추씨 컨텐츠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썰을 풀어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미국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그 미국 여행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 티켓입니다. 어떤 티켓이냐? 벌금 딱지라고 하죠. 네, 미국 파인 티켓이에요. 그러니까 교통 벌금 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티켓을 발부받은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분명히 제 잘못이고, 저는 지금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발부받은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썰을 풀어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의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미국 서부, 그 서부 중에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등 흔히 그랜드 서클이라고 불리우는 그 미국 서부의 캐년을 로드 투어 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2018년 여름에 드디어 미국 서부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꿈꾸던 로드 트립을 하게 됐죠. 우선 제 미국 여행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틀 정도 관광을 하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넘어가서 1박을 한 다음에 다시 운전을 해서 라스베가스에 가요. 라스베가스에서 잠만 자고 그 다음날 그랜드 서클 이제 투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랜드 서클 투어를 3박 4일 동안 진행을 하고 다시 라스베가스에 돌아와서 라스베가스에서 이틀 관광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계획과 같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관광을 하고 렌트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갈 시기에 요세미티가 엄청 큰 산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요세미티 국립공원 일정을 취소하고 루트를 바꿔야 됐었죠. 그래서 루트를 바꿔서 미국 1번 국도라고 하는 해안 국도가 있어요. 그 국도를 타고 쭉 내려와서 돌아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1번 국도가 그 요세미티를 대체할 만한 드라이브 코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정을 선택을 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더더욱 운전 시간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미국 로드트립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느낀 미국 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진짜 땅덩어리가 넓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국도의 경우 도로가 이렇게 쫙 일자로 나 있어요. 진짜 쫙 나 있고 차가 정말 없어요. 진짜 저 혼자 달릴 때도 많았고 앞뒤로 한두 대 정도 있는 게 다였어요. 그리고 똑같은 풍경으로 3-4시간을 가도 그 일직선 도로가 끝나지가 않아요. 그만큼 미국 땅덩어리가 진짜 넓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내가 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일직선은 쭉 뻗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2-3시간 걸려요. 그리고 문제는 도로가 일직선으로 뻗어 있고 차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속도 감각도 안 나오고 너무 지루해요. 진짜 저도 어쩔 수 없이 막 졸려서 막 이러고 운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아찔하긴 해요. 어찌됐든 간에 렌트를 하고 운전을 막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국도를 타고 내려와서 베이커스필드 들렸다가 라스베가스 와서 그랜드 서클을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이미 운전 거리는 꽤 돼요. 운전 거리가 길어서 좀 피곤했지만 그랜드 서클 투어를 이제 막 시작한다라는 설렘 때문에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코스가 자이언트 캐년이었고 두 번째 코스가 브라이어스 캐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일정을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계획보다 한두 시간 정도 늦게 시작을 해서 마음이 좀 급했어요. 자이언트 캐년을 관광하고 브라이스 캐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구간인데 구글 맵으로 보면 2시간 내외가 걸려요. 그래서 가고 있었어요. 자이언트 캐년에서 브라이스 캐년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제 목적지가 한 3-40분 남았을 때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진입 전까지는
규정 속도가 60마일이었어요. 60마일 곱하기 1.6 하면 약 96km 정도의 규정 속도였는데 이제 마을 진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규정 속도가 40마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규정 속도보다 20마일이 줄어들면 약 32km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 단조로운 도로에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도 이제 40마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운행을 하던 차량이 어느 순간 제 앞에 있는 거예요. 뻥 뚫려 있던 도로에 차가 앞에 바로 있으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진짜 30초도 안 되는 순간에 속도를 빡 올려가지고 이렇게 추월을 했어요. 추월을 하니까 조금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40마일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뒤통수가 쎄한 거예요. 진짜로 쎄해. 뭔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왼쪽 사이드 미러를 봤어요. 그러니까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뒤에 아무 차량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봤어요.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도 차량이 없었어요. 아 뭐야 그냥 느낌이 이상한데? 하고 룸미러를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경찰차가 사이렌은 울리지 않고 경광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광등만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면서 진짜 뻥 안 치고 제 차가 여기 있으면 경찰차가 한 10cm 따라붙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에서는 붙어있는 차량이 안 보이는 거고 룸미러로만 보일 정도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차량 뒷범퍼에 진짜 닿듯할 정도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저한테 서라 해라 이런 안내 지시도 없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좀 갔어요. 그래도 계속 따라오는데 주변에 차가 저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찰차가 따라온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꽤 가다가 갓길에 멈췄어요. 갓길에 멈추니까 그 경찰차가 제 차 뒤에 한 30m 뒤에다가 주차를 하는 거예요. 주차를 하고 경찰관이 딱 내려. 경찰관이 딱 내리는데 그때부터 쫄아요. 제 기억에 경찰관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여러분들 다크나이트의 고든 경감 아시죠? 게리 올드만. 그 게리 올드만이 다크나이트에서 극중 역할을 했던 고든 경감이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근데 조금 더 수염이 희끗희끗하다라는 점, 그게 좀 달랐는데 인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덩치가 이만하고 진짜 내리자마자 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경찰이 딱 저 30m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와요. 걸어오는데 운전석으로 오지 않고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딱 걸어와요. 이렇게 오는 거를 사이드 미러로 보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쫄긴 쫄았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관이 딱 오자마자 그런 생각조차 안 나. 똑똑해요. 근데 저는 이미 쫄아 있는 상태였고 어디서 보고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핸들 위에다가 양손을 또 이렇게 다소곳이 이렇게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뭐 잘못했는지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없었어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포스였어요. 근데 저는 이미 제가 교통법규를 일부 위반한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쫄아가지고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너 지금 진짜 위험했어, 알고 있지? 그래서 제가 또 알고 있어, 이렇게 쫄아가지고 알고 있어 이랬어요. 그러더니 경찰관이 야, 너 패스포드랑 드라이브 라이센스 좀 줘봐. 그래서 저 또 미드나 영화에서 또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나 지금 나 패스포드랑 라이센스가 가방에 있는데 꺼내도 돼? 제 맘대로 막 손으로 움직이면 큰일 날 것 같은 포스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경찰관이 괜찮다고 하길래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줬어요. 꺼내주니까 얘가 딱 보더니 다시 뒷차로 가요. 뒷차로 가서 한참을 있다가 안 나와요. 한참을 있다가도 안 나오고 한 30분, 4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30분, 40분 후에 경찰관이 와서 저한테 요걸 줬어요. 보시면 가필드 법정에서 나온 벌금 티켓이에요. 이 티켓을 작성해서 줬는데 벌금이랑 티켓의 내용이 주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좀 오싹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여기에 제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진짜 무서워요.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뭐 생년월일은 기본이고 여권 뭐 정보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키, 몸무게,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색깔, 그 다음에 인종, 디테일한 정보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진짜 뭐 하나 잘못하면은 와 진짜 답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제가 위반한 사항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추월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 속도를 빵 냈죠. 그래서 과속 한 건, 그러니까 추월을 하면 안 되는데 노패싱 존에서 추월을 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까지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이 티켓에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초과 마일이 19마일이었어요. 규정 속도에서 19마일을 초과해서 추월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초과 마일마다 벌금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19마일을 초과해서 과속 벌금이 200불이었고요. 그리고 노패싱 존에서 추월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160불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총 320불에 대한 벌금을 그 30초 동안에 잠깐 잘못된 판단으로 약 40만 원에 대한 벌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구글맵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이언 국립공원에서 이 브라이스 캐년까지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나왔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뭐 1시간 20분이네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이 해치라는 마을에 접근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게 해치라는 마을이고 아마 이쪽 이제 마을 초입에 들어서면서부터 규정 속도가 60에서 40으로 낮아졌어요.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따라왔어요. 쭉 길 따라오는데 여기 보시면 40마일 규정 속도가 나와 있어요. 원래 60이었다가 이 마을 초입에서부터 40마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40마일로 줄였죠. 근데 제 앞에 저 멀리에 차가 한 대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엄청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40마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차가 얼마나 느렸는지 제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갔죠. 이제 계속 가다가 마을이 나왔어요. 마을이 이렇게 나왔는데 마을에 딱 도착하니까 길이 일직선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빨리 추월해서 40마일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30초 동안 무항해서 요거를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쭉 가고 있었어요. 어딘가에 경찰이 저를 보고 있었나 봐요. 진짜 제 눈에는 경찰은 없었어요. 그리고 차량도 거의 없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쭉 갔어요. 진짜 따라오는지도 몰랐어요. 마을까지 벗어나고 계속 가다가 뒤통수가 쎄해서 한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경찰차를 발견하고 갓길에 멈췄죠. 그리고 이 티켓을 발급받게 됐습니다. 이 티켓을 발급받게 되다 보니까 브라이스 캐년을 갔는데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멋진 브라이스 캐년을 보는데도 머릿속에는 40만 원이면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쇼핑도 할 수 있는데 짜증나네, 이런 생각밖에 안 났어요. 미국 교통 단속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통 단속을 카메라로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카메라도 있겠지만 얘네가 잠복을 하더라고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는 경찰차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주변에 진짜 횡한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근데 어디선가에 이렇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가 위반을 하게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은 얘기인데 경찰차가 따라올 때 사이렌을 안 울려요. 그리고 제가 그걸 인지 못하고 계속 멀리 가면 갈수록 그 경찰에서 걸린 시점부터 그 거리까지를 뭐 계산해서 벌금이 누적이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경찰차를 인지한 게 꽤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는 따로 없었어요. 제가 이거를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꼭 미국 로드트립 하실 때 교통법규를 지키셔서 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를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뭐 특별한 에피소드, 재밌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한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행하실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썰푸는 후추식 컨텐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썰을 풀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내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영상이 흥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나가는 후추였습니다. 또 봐요.